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올린 영상 때문인데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영상, 그녀들은 대체 어떤 진실을 마주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마츠모토 아유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됐어요. 바로 제 절친한 친구 유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죠. 아유미, 우리 대학 가기 전에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이번이 아니면 언제 갈 수 있겠어? 유카의 제안은 언제나처럼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끌리는 제안이었어요. 대학 입학 전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어디로 갈까? 중국이랑 한국은 어때?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여행하면 재밌을 것 같아. 유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한국은 일본인 여행자들에게 불친절하다. 이런 댓글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 진짜 중국 갈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중국이랑 한국에서 일본인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봤는데. 저의 걱정 어린 말에 유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미, 인터넷은 항상 극단적인 이야기만 돌아다니잖아. 직접 가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 사람은 다 똑같아. 유카의 밝은 에너지는 항상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유카의 말처럼 모든 걸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베이징과 한국 서울을 여행지로 결정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검색창에 중국 여행 일본인이라고 입력하고 있었죠.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여권을 잘 챙겨라. 바가지요금 조심해라. 현지인과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해라. 아유미, 또 그런 거 보고 있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저를 보며 유카가 물었습니다. 응, 걱정돼서. 걱정은 해결책이 아니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관광지고 거기서는 분명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많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유카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출발 전날 밤 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섞인 묘한 감정이었어요. 유카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이면 정말 가는구나. 긴장된다. 잠시 후 유카의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할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유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카, 솔직히 많이 걱정돼.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유카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여행자일 뿐이니까. 직접 경험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어. 인터넷에서 보는 건 다 과장된 거라고.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힘껏 웃었습니다. 불안함은 여전했지만 곧 다가올 모험에 대한 설렘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우리의 첫 해외여행,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거죠. 탑승합시다. 유카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우와, 정말 왔다. 베이징이야. 유카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죠. 저도 흥분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 내부는 소음이 가득했고 저희는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차례가 왔을 때 심사대 직원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여권. 단 한마디, 그것도 차가운 말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본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죠. 일본인? 직원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어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여권을 살펴보더니 짧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인지,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영어로 물었지만 억양이 강해서 몇 번이나 되물어야 했죠. 입국 심사가 끝나자마자 유카에게 속삭였습니다. 왠지 일본인이라서 더 차갑게 대한 것 같지 않아? 유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직업상 표정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유카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죠. 드디어 짐을 찾고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어디서 타야 하지?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한 무리의 택시 기사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중국어로 빠르게 말을 걸었고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영어 할 줄 아세요? 유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영어로 호텔? 어디가? 그 정도만 말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발음이 너무 달라서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저희가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자 한 기사가 400위안이라고 외쳤습니다. 400위안이라고? 그게 얼마지? 저는 유카에게 물었어요. 유카는 재빨리 계산기 앱을 열었죠. 일본엔으로 약 8,000엔 정도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저희는 사전에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택시 요금이 대략 100위안에서 150위안 사이라는 정보를 확인했었거든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비싸요. 제가 거절하자 기사들은 더 큰 소리로 저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때 유카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휴대폰에서 번역 앱을 열고 중국어로 정규 택시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적어서 한 공항 직원에게 보여줬죠. 직원은 공식 택시 승강장의 방향을 가리켰고 저희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택시들과 요금 미터기가 있는 정규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번역 앱을 통해 간신히 호텔 주소를 알려드렸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카, 중국어를 좀 공부해 올 걸 그랬나 봐. 유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게 여행의 재미 아닐까? 모든 게 순탄하면 오히려 심심하지. 항상 긍정적인 유카의 말에 저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잠시, 택시는 곧 끝없는 교통체증에 갇혔어요. 움직이지 않는 차 안에서 저희는 점점 지쳐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은 분명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차가 거의 1시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사님은 가끔 짜증을 내며 중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었겠죠. 아유미, 괜찮아? 유카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일부터는 분명 더 나아질 거야. 유카의 말이 맞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중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일본인이라서일까? 아니면 그냥 모든 외국인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걸까?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영어를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예약 정보를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마침내 객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베이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들로 이미 지쳐 있었죠. 드디어 첫날 무사히 끝났네. 유카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만리장성에 가기로 했지? 오늘보다는 좋은 일이 있길 바라야겠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은 분명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희망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로비에서 투어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만리장성으로 향하는 버스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죠. 아유미, 오늘은 정말 기대돼. 교과서에서만 봤던 만리장성을 실제로 보다니. 유카는 항상 그렇듯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도 어제의 불편함을 잊고 오늘의 관광을 기대했죠.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 속의 만리장성은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2시간 가까이 이동한 후 드디어 만리장성 입구에 도착했어요.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 제 말에 유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구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렸고 표를 사기 위한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투어 가이드가 우리 단체의 표를 구해주기로 했지만 그것도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죠. 드디어 만리장성에 올랐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기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웅장하고 한적한 풍경과는 다르게 현실의 만리장성은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떠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출근 시간의 지하철 같았습니다. 유카, 이거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데. 유카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응, 사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 더 충격적인 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였습니다. 페트병, 과자 봉지,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이런 광경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걸까? 의문이 들었죠. 사진 좀 찍자. 저희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찍긴 했지만 배경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찍혔어요. 조용히 풍경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밀려나가야만 했죠. 추위와 사람들로 인한 피로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저는 이미 지쳐버렸어요. 여기서 뭐 좀 먹을까? 배고프지 않아? 사실 저도 배가 고팠죠. 현지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리장성 근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은 물론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메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떡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유카가 휴대폰의 카메라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메뉴를 번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가리키며 적어요라고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 카드, 캐시 올리. 당황스러웠죠. 현금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유카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간신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줄 알고 미리 바꿔둔 게 다행이네. 유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후 저희는 다시 관광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자금성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했죠. 이틀 후면 한국으로 떠나니까요. 유카, 구글 맵으로 서울 호텔 주변 좀 찾아볼까? 휴대폰을 켰는데 구글 맵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글 검색도 유튜브도 접속이 안 됐어요. 아, 맞다. 중국에서는 구글이 차단되어 있다고 했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VPN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앱스토어에서 VPN 앱을 내려받으려 했더니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포기했죠. 이렇게 인터넷이 불편할 줄은 몰랐어. 유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잘 된대. 거기 가면 마음껏 검색할 수 있을 거야. 자금성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수많은 관광객, 쓰레기, 그리고 질서 없이 밀치는 사람들. 저희는 힘들게 자금성 내부를 구경했지만 이미 피로가 너무 쌓여 제대로 감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더욱 힘든 건 화장실 상황이었어요. 공중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가기도 꺼려졌고 휴지도 없었죠. 저는 항상 휴지를 챙겨 다녀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분명 거대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지만 관광객으로서 경험하는 불편함이 너무 컸어요. 특히 일본의 깨끗함과 질서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죠. 아유미, 괜찮아? 유카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응,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내일은 어디 갈까? 유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일은 좀 쉬면서 가까운 곳만 다녀올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중국의 혼잡함과 불편함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유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유미, 솔직히 어때? 중국 여행.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제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인터넷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힘들고. 유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이 커. 그래도 한국은 다르길 바라야지.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대로 며칠을 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막막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가 저희를 버티게 해주었죠. 중국 여행 셋째 날 아침, 저는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어요. 유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유카는 제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열이 엄청 높아. 체온 계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심한 기침이 터져나왔고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3월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고 여행의 피로가 쌓인 탓인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약국에 가봐야겠다. 내가 호텔 직원에게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게. 유카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유미, 약국은 찾았는데 문제가 있어. 호텔에서 약국까지 꽤 걸어야 한대. 그리고 영어가 통할지도 불확실하대. 겨우 몸을 일으켜 유카의 부축을 받으며 나섰어요. 바깥은 춥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매 걸음마다 현기증이 심해졌어요. 유카, 잠깐 쉬었다 가자.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심한 오한이 들었습니다. 유카는 지나가는 현지인들에게 약국 위치를 물었지만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야 했죠.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보여주자 한 아주머니가 방향을 가리켰어요. 30분 넘게 걸어서야 약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 들어서자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기약 좀 살 수 있을까요? 유카가 영어로 말했지만 약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번역기로 중국어로 보여주자 약사는 이해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인? 여권 있어요? 처방전? 의사 처방? 일본에서는 감기약 정도는 쉽게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처방전 없어요. 그냥 간단한 감기약만 필요해요. 약사는 완강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 없다며 규정이라고 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약도 못 사다니 병원에 가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언어 문제는 물론 외국인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됐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가보자. 거기라도 간단한 해열제 같은 건 있을 거야. 다행히 편의점에서는 기본적인 해열제와 목캔디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유카에게 기대어 겨우 걸었습니다. 몸은 더 무거워졌고 열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힘든 여행은 처음이야. 유카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유카도 이제는 지쳐 보였어요. 미안해 유카, 내가 아파서. 유카는 제 말을 자르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잖아. 그냥 상황이 좀 안 좋을 뿐이지.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유카는 해열제를 물과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그리고 푹 쉬어. 내일 일정은 다 취소할게. 밤새 고열과 기침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카는 계속 저를 걱정하며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챙겨주었죠. 다음 날 아침,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필 중국에서 아프다니.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가는데 이 상태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아유미, 한국에서는 좀 나아질 거야. 거기는 의료 시스템도 더 좋다고 들었어. 유카의 말에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한국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힘들었기에 한국은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유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유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한국에서는 분명히. 유카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힘든 시간도 곧 지나갈 테니까요. 아유미, 비행기 시간이야. 괜찮겠어? 유카의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는 상태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몸은 무거웠어요. 응, 갈 수 있어. 비행 시간도 그리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날입니다. 솔직히 중국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베이징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복잡한 거리, 끝없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뿌연 하늘. 분명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였지만 저희에게는 그다지 친절한 곳은 아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첫인상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밝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중국 공항의 혼잡함과는 확연히 달랐죠.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는데 저희 차례가 되자 심사 직원은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권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권을 내밀자 직원의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여행 목적이신가요? 놀랍게도 직원은 이 말을 일본어로 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네, 여행이에요. 3일 동안 서울에 머물 예정입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서울 첫 방문이신가요? 이 시기에 서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아직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유카, 지금 그 직원이 일본어로 말했지?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짐을 찾고 공항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내 직원 역시 저희가 일본인임을 알아차리고 일본어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어요. 이 버스가 시내 중심으로 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기 일본어로 된 노선도와 시간표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유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 국가 맞아? 너무 다른데. 버스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 첫인상만으로도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 숙소로 향하는 길, 깨끗한 보도블록과 질서 있는 행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과는 정말 다르네. 숙소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셉션에서 일하는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죠?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크인 과정은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으며 저는 중국에서의 불편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객실 문을 열자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카드도 다 되고 인터넷도 바로 연결돼. 유카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와이파이에 즉시 연결되었고 중국에서 접속할 수 없었던 모든 앱과 사이트가 열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중국과는 다른 곳이구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행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아 몸이 무거웠어요. 아유미, 좀 어때? 약 먹어야 하지 않을까? 유카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서 사온 해열제는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도 중국처럼 처방전이 필요하면 어쩌지? 제 걱정에 유카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단 물어보자. 여기는 중국보다 훨씬 친절하잖아. 유카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고 있었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네온사인과 화려한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약 10분 후 유카가 활짝 웃으며 돌아왔어요. 아유미, 좋은 소식이야. 호텔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약국이 있대.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인도 쉽게 약을 살 수 있다고 해. 정말 다행이었어요. 중국에서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약을 구할 수 있다니 안심이 됐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서울의 저녁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약국에 들어서자 약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린 약사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카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제 친구가 감기 증상이 있어요. 열과 기침이 심해요. 약사는 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도 일본어를 하다니.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어요. 감기 증상이 심하신가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일본어로 증상을 설명했고 약사는 적절한 약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 약은 열과 기침에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세요. 약을 계산하려는데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중국의 편의점에서 산 해열제보다도 더 저렴하면서 제대로 된 감기약을 살 수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작은 카페가 눈에 띄어 잠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돌아와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약의 효과인지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랍게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카, 일어났어? 나 몸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침대에서 뒤척이던 유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럼 오늘은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겠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첫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은 자세한 지하철 노선도와 일본어로 된 경복궁 안내 책자까지 친절하게 건네주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일본이랑 비슷하대. 깨끗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지킨대. 유카의 말처럼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는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로도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어요. 하지만 저희는 교통카드 사용법을 잘 몰라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저희가 교통카드 단말기 앞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분은 친절하게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셨고 심지어 저희가 가려는 경복궁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 유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친절함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벌써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여행 중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언어 장벽과 무관심에 부딪혔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다가와주는 느낌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입장권을 사려고 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저희에게 일본어로 안내해 주었거든요. 학생이신가요? 학생증이 있으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학생증을 보여주고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했어요. 경복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의 자금성과는 또 다른 느낌이야. 여기는 좀 더 정돈되고 고유한 느낌이랄까? 유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질서 있게 관람하고 있었고 쓰레기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어요. 한 한식당에 들어섰는데 메뉴판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주문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대학생들이 저희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일본에서 오셨죠? 그들은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추천까지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일본 애니를 좋아해서 조금 배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도움을 받아 주문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인사동과 명동을 구경했어요. 쇼핑하는 동안 많은 상점에서 일본어로 된 안내문을 볼 수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쇼핑을 하던 중 우리는 카페에 들러 음료를 마시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차를 다 마시고 나오는데 문득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이블에 두고 나온 것 같았어요. 급히 다시 카페로 돌아갔지만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저기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저기 앉아 있었는데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요. 카운터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손님 지갑이죠? 방금 누군가 가져다 주셨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내 주었어요. 모든 내용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셨다고요? 네, 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분이요. 외국인이신 것 같다며 혹시 돌아올까봐 맡겨두셨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카에게 돌아와 이 일을 이야기하자 유카도 놀라워했어요. 와, 정말? 만약 중국이었다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에서 지갑을 두고 나왔다면 아마도 영영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유미, 솔직히 어때? 한국 여행. 유카의 질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좋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막상 와보니 전혀 다르더라고.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너무 다른 경험이야. 유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중국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안해.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인터넷에서 본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 유카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마도 인터넷에는 극단적인 이야기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 일반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저는 이 여행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귀국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짐을 맡긴 후 서둘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그리고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강변의 벤치에 앉아 잠시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난 며칠간의 여행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유미, 너 지금 무슨 생각해? 유카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했어. 중국과 한국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글들, 그런데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 유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힘든 일만 겪었잖아. 언어 문제도 있었고, 위생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아팠을 때 약조차 구하기 어려웠어.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도 달랐어. 중국에서는 뭔가 항상 경계하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 유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사실 여행 전에는 한국에 대해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았어. 강변을 따라 걸으며 다시 유카가 말했어요. 역시 인터넷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직접 경험해보니 전혀 다르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 여행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단순히 관광지를 구경한 것보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이 더 값진 것 같아.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유카, 만약 우리가 중국만 여행했다면 어땠을까? 유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 해외여행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을 것 같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이 더 커졌을지도 몰라.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여행한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한국의 질서정연함과 친절함은 계속됐어요. 면세점에서 마지막 선물을 고르는데 직원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시나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희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여행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은 약간 긴장된 표정의 저희가 보였고, 한국에서는 밝게 웃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유카, 우리 표정이 완전히 다르네. 유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중국에서는 계속 긴장했었나 봐. 한국에서는 정말 편안해 보여.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기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유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유미,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특히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더 친절하게 대해준 거. 그리고 중국에서 아팠을 때와 한국에서 약국에 갔을 때의 극명한 차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 유카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길을 잃었을 때도 메뉴를 모를 때도 항상 누군가 도와주려고 했잖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희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봤어요. 진실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이번 여행의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 유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보는 정보만으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 직접 경험하고 느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해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세계관을 넓혀준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서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지만 그곳에서의 따뜻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카,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유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세상은 넓고 가볼 곳은 많잖아. 다음에도 함께 가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진정한 모험의 시작.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